는요, 이 시간에는 이 부축을 하는 글자 살펴봐야 되니. 부숫자가 214글자가 있는데 그 214글자 가운데 한 글자가 이 글자죠. 그대로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초절을 붙여가지고 식물 관련된 글자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글자인데요. 부추라는 그런 야채와 관련된 글자죠. 부추라는 말 자체가 원래 구체예요. 구체. 부처를 중국 사람들은 구체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게 나물체자예요. 나물체자. 구체의 구가 부가 되고요. 체가 추가 됐다고 봐야지. 구체에서 온 말이에요. 구체. 이게 우리 말의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이 같으면은 교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기역자나 비역자 이것이 파열음이 같은 파열이에요. 예. 우리가 갈 것자가 이렇게 겁낼 겁자라든지 위협할 겁자에서요. 위협할 겁자를 16자를 써야 되죠. 거가 겁이 되는 적에서 거가 겁이 되는데 겁이 법으로 쓰인 글자 법법자 아니에요. 여기서도 기역자가 비역자로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비역자로 개혁되고 나물채자가 우리 생채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상추예요. 상추. 생 것을 먹는 나물. 이 생채인데 무채 썰어 가지고 고춧가루에다 이렇게 묻히고 그걸 생채라고 하는데 그 생채에서 상추란 말도 나왔어. 상추. 생 것으로 먹는 상추. 여기도 채가 초로 바뀌었잖아요. 여기도 채가 초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오늘날 부추는 구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부추가 가늘어 가지고요. 가늘어 가지고 무더기로 자르거든요. 가늘어서 막 무더기로 이렇게 자르는데 그걸 갖다 피우는 글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가지가 있는데 가지를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피워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추가 양기를 북돋아 준다고 해서 기양초요. 기양초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특히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겨울 지나서 가을까지 먹을 수 있고 이게 여러 사이의 풀이라서 겨울에 지나고 나면 또 봄에 이렇게 싹이 나고 그러는데 양기를 북돋아 주는 이렇게 해주는 풀이라고 해서 기양초라고도. 근데 이게 사람한테 좋다 이거 양기를 붙여서. 그래서 특히 부추 가운데 봄이에요. 봄부추. 봄부추 씻은 물은 자식한테도 안 준다 이거, 남편한테 준다 이거죠. 그 봄부추 시장에 가가지고 저도 신문 같은 데서 봤는데 시장에 가가지고 봄부추 날 때 이게 끄트리가 땅에서 이렇게 잘라낸 부분 있죠. 이거 계속 잘라서 조금 더 크고 그러거든요. 잘라낸 요 부분이 하얀데 그게 붉은 기운이 돌아요. 그것이 첩부추야. 첩부추는 무조건 사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몸이 좋다고. 붉은 기운이 하얀 부분에 끝에 하얀 부분에 붉은 기운이 도는 것이 이 첩부추래. 그 첩부추를 그야말로 양기를 붙어주는 것이다 이거죠. 저는 이 봄에 이거 사다가 있죠. 깨끗이 씻어가지고 쭉쭉쭉 썰어가지고 된장 막된장 해서 된장 밥에다 이렇게 넣고 이 센 거 가늘게 썰어가지고 젓가락으로 휙 쪄가지고 밥 부추 비빔밥 같은 거 해먹기도 그래서 그렇죠. 이 된장에다가 좀 진하게 두부 같은 것도 좀 진하게 해가지고 해놓고 큰 그릇에다가 밥 집어넣고 부추 썰어놓고 이거 집어해서 이렇게 비빈다니까요. 그렇지 강된장이 생각이 안 났다. 강된장으로.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그 다음날 있죠. 화장실 나올 때 기분이 아주 좋아. 이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 부초글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있죠. 이 뭐 이런 글자를 뭐 쓰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냐? 우리가 그 알아둬야 될 글자 가운데 섬세하다 먹을 때 쓰는 가늘섬자라든지 또는 멸할섬자가 있어요. 적을 섬멸하다 할 때 쓰는 멸할섬자라든지 또는 추첨 올 때 쓰는 제비첨자라든지 또는 니우칠 참자라든지 또는 참서 참자예요. 정감록 같은 비기를 담고 있는 책이요. 참서 참자라든지 이런 글자의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글자가 바로 요 글자잖아요. 지금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글자가 요 글자인데 이게 삼부추섬이라는 글자예요. 삼부추섬. 삼부추섬이라는 글자인데 이 삼부추섬자를 다시 나눠보면은 이렇게 써있잖아요. 요 글자 다시 나눠보면 사람자 2개 오고 창과자가 있는데 사람을 갖다가 창으로 해치는 상황이에요. 해치는 상황. 다할선 하는 글자인데 그 섬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 부추거자가 들어있는 삼부추를 쓰고 이 삼부추는 여기서 다시 음역을 하면서 실이 닮아서 실이 가늘다고 해서 섬세하다 가늘섬자 여기서도 섬이 되면서 삼부추 섬자예요. 뼈양성할자에서 적을 멸한다고 해서 멸할섬자 죽인다 이거죠. 음이 약간 바뀌어서 첨으로 바뀌면서 대나무가지로 만든 제비요. 제비뽑기를 뜻은 제비. 출첨을 뜻은 대나무가지로 만든 첨이 여기서는 참으로 바뀌면서 두 개는 참으로 바뀌어서 마음속으로 뉘우친다. 참회를 한다 할 때 쓰이는 뉘우칠 참자. 말은 말인데 비밀스러운 말, 비기를 담고 있는 말 관련된 참수 참자. 참수 정검록 같은 책 같은 걸 말한다고 했어요. 이런 글자들을 설명하려고 치면은 부처글자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요. 부처글자를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로 앞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활궁자네요. 양궁을 때 쓰는 글자죠. 궁사, 신궁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조진궁장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뜻부터 살펴보는데 활이라는 말 자체가요. 활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나무 막대예요. 나무 막대 이렇게 나무 막대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새가 앉아 있으면 이게 회가 되는데 회대. 집에서 새끼 키우는 사람들 애완새들 키우신 분들 이렇게 새가 앉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지는 이렇게 막대 드는데 닭장에 가면 닭장에 닭이 앉는 것도 횟대라고 하잖아요. 또는 긴 다른 나무 막대 끝에다가 불을 피우면 이게 횃불이잖아요. 횃불. 그러죠? 이 횃대회나 횃불의 회자가 나무 막대와 관련돼 있어요. 나무 막대. 나무 막대에 있는 불. 여기에 회를 치다. 회가 나무 막대와 관련돼 있어. 나무 막대. 나무 막대와 관련인데 그 회가 화의를 줄이는 말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화의를 갖다가 활이라고도 부르고 활이의 어간이 바로 활과 관련있어요. 그러니까 활도 나무 막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무 막대로 만든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달리요 여기는 회였지만은 나무 막대로 매를
매를 만들어요. 그게 그 매가 뭐예요? 해초리라고 하죠. 해초리. 해초리 회도 마찬가지예요. 해초리 회도 나무 막대고 의미가 있어. 그 나무 막대로 만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이. 그 나무 막대를 갖다가요. 나무 막대를 흔히 이제 활이라는 게 활의 생명력은 화살을 멀리 쏘아보는 데 있잖아요. 그 화살을 멀리 쏘아보려면은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 탄력이 있기 위해서는 활대요. 활대. 이게 제가 이렇게 있으면 활대에 재질이 다른 두 개 나무를 흔히 사용해요. 그래야 탄력이 더 생기니까. 특히 대나무나 또는 뽕나무 또는 대나무나 박달나무 또는 물소뼈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활을 만드는데 물소뼈 같은 걸 만들면 이제 각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달나무 같은 걸 이용하면 단궁이라고 박달나무는 단자를 써서 단궁이라고 하고 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뽕나무나 대나무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드는 두 개. 재질이 단 두 개. 그래서 두 개로 이럴 때 활을 이렇게 굽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도지개라는 거거든요. 우리 한자에서 도지개를 나타내는 도지개 필자가 바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게 활을 만들 때 도움을 주니까 우리 도지개 필자 이게 도지개 필이라는 글자고 도지개가 활을 만들 때 도움이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돌필이라고 하면서 이게 보필하다 할 때 쓰는 필자가 이 글자예요. 누군가를 보필하다. 여기 활궁자 두 개가 재질이 다른 두 개 활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그 활대에다가 이게 화살을 쏘려면 반드시 활대가 있어야 돼. 활대가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시위가 있어야 돼. 시위인데 시위가 활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은 이게 활고자라고 해야지 고자가 이렇게 거기다 걸쳐야지 이것이 화살이 시위가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이게 활고자라고 해요. 활고자. 그리고 이게 이제 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의 주부품이 활대오고 활고자오고 시위 세 개예요. 여기다가 이제 별도예요. 활을 쏠 때에 사용되는 살이요. 살이라는 건 이제 가늘고 길다는 물체이거든. 주름살, 햇살을 뜻처럼. 근데 활을 쏠 때에서는 길다는 물체. 활살에서 난 말이 화살이에요. 화살. 옛날 사람은 활을 빼지 않고 그냥 살이라고 했어요. 살을 넣는다. 그걸 이 시위가 메어가지고 애어가지고 돌에 애가지고 이걸 당겨서 이렇게 쏘게 되죠. 쏘게 되는데 이 화살이 멀리 나가는 게 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요 활대겠어요, 시위겠어요. 시위는 그냥 메어놓기만 하는 게 시위가 아니에요. 활대예요, 활대. 우리가 새총 같은 거 생각하면 새총은 줄 같은 거 탄력이 있는데 그러면 시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야는 시위는 저 명주실이나 또는 삼실 같은 거 만드는데 야들이 탄력이 없잖아요. 화살이 멀리 나가는 것은 이거 시위를 당길 때 이게 굽어지잖아요. 이렇게요. 이거 간격이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그것이 다시 제대로 돌아가면서 그 탄력으로 화살이 나간 거야. 그래서 화살이 멀리 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시위가 아니라 활대에 있어요. 활대가 이렇게 펼치게 굽이졌다 돌아가면서 화살이 나가는 거라고. 시위는 늘어나지가 않아. 잡아당겼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려온 거지. 잡아당겼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탄력이 없는 거야. 시위는 삼실 같은 거 명주실을 만들잖아요. 삼실 명주실이 고무줄처럼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활의 중요한 부위는 시위가 아니고 활대에 있어요. 활대. 이 궁감.
활대를 갖다 궁간 활궁자에다가 줄기간자를 써서 궁간. 요건 활고자는 활고자미. 활고자미예요. 이거 활고자미라고 하는 글자고 이 시위는 잘 알다시피 시위현자예요. 시위현자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래서 활궁자가 옛날 글자를 보면 활대와 활고자와 시위가 다 포함돼 가지고요. 다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됐지만은 활에서 중요한 부위가 바로 요 부위란 말이야. 시위가 없는 요 부위. 그 요 부위에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시위가 고문자에서는 활궁자를 시위가 있는 것으로도 표현하고 시위가 없는 것으로도 표현했는데 시위가 없는 것이 오늘날 글자로 정의화됐다니까요. 왜? 활의 중요한 부위가 활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겠죠. 이게 시위를 메워놓으면 어찌 돼요? 나중에 탄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요. 이 활대가 탄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살이 멀리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시위를 메워놓을 때는 쓸 때만 메워놓고 쓰지 않을 때는 시위를 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전쟁한다고 쳤을 때 하루 종일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할 때 풀어놓는데 풀어놓은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위가 메워지지 않는 상태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또 활에서 중요한 것이 활대 쪽이니까 그 활대만으로 이렇게 풀이되는 글자가 활궁자라니까요. 자,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시위가 없는 형태가 오늘날 글자로 정의화됐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잘 알다시피 양궁할 때 쓰인 글자들, 궁수할 때 쓰인 글자예요. 신공 뭐 할 때 쓰인 글자. 또는 뭐 조진궁장 뭐 이럴 때 쓰인 글자인데 조진궁장은 저 뭐이죠? 토사구팽하고 관련지어서 기억해야 돼요. 사냥개가 죽으면은 그 사냥개를 삶는다는데 새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활은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창문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조진궁장 아니에요? 뭐 이럴 때 쓰이는 활궁자고 이 활궁자가 다른 글자 고생에 도움을 위해서 의미 역할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있는데 이 몸시자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럼 궁은 궁인데 몸시자가 달라붙는데 몸궁자가 되죠. 몸궁자인데 이 몸궁자가 쓰여진 말로서 익히 쓰여진 말이 딱 거의 하나가 있어요. 실천 궁행하라 할때 궁행. 뭐 이것도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실천 궁행 뭐 할 때 쓰이는 궁자고 뭐 국궁이라는 말에도 쓰이겠지만은 그건 잘 안 쓰이고 궁행 정도로 쓰이지 실천 궁행. 그리고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가 쓰임이 많죠. 구멍 열자가 이렇게 달라붙은 글자. 이번에 몸궁자가 음역하면서 구멍 열자에 의해서 뜻이 이런데 구멍 속 깊은 곳까지 다 파헤쳐보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멍 쪽 끝까지 다 하는 상황을 갖다 피우면서 다 할 궁자인데요. 뭐 재물이 다 하면은 궁피본 상황이 됐죠. 권궁하다, 궁피볼 때 쓰는 궁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가 공군, 궁피, 궁생원 뭐 이런 말들에 쓰이는 궁자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말 가운데 긍죽통이라는 말을 권궁하게 되면은 곧 통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 물어도 솟아날 길이 있다고 이렇게 긍죽통을 설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권궁, 궁피의 궁자로 머릿속에 각이 워낙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갖다가 풀이할 때 권궁하게 되면 곧즉 통하게 된다 이렇게 풀이하고 마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의미로 이걸 써먹는다니까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거 궁죽통이. 이게 주역에만 나온 말로 알고 있는데 주역에는 궁죽통으로 안 나와 있어요. 궁죽변으로 나와 있어요. 궁죽변. 원래 궁죽변 변할 변자. 그러고 나서 변죽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변죽통 이어져서.
이렇게 주의하게 되는데 이게 풀이하면은 이거 한즉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된즉 통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A는 B고 B는 C다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렇게 되면 곧 어떻게 돼요? A는 C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줄여서 궁즉 통으로 이렇게 써먹고 있는 거야 지금. 궁즉 통으로 이렇게 써먹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요게 곤궁하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통한다 이렇게 설명이 아니에요. 이 다 하다는데 이게 없는 것이 재물이 다 하는 상황이 아니고 학문의 깊이를 끝까지 다 하는 상황이야. 천차가는 거야 학문을. 모르는 걸 다 알 정도 깊이 연구하는 상황이에요. 깊이 모르는 걸 다 할 정도 연구하는 상황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공부할 구자가 그게 연구의 구자죠. 공부하다가 이 뜻이 있어요. 공부하다 이게 다 재물 같은 거 다 하는 상황을 뜻한 게 아니고 학문의 깊이를 다 하는 상황이 공부하다 이 뜻이 있다니까요. 그 공부하다 이 뜻으로 풀어야 돼요. 이게 공궁이 아니고 그러니까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된 적 결국 뭐에 이른다? 통한 데까지 이른다 이거예요. 이게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꿈이 있다 그 의미가 아니야. 이거 하늘이 그냥 딱 기다려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기 전에 살 길을 모셔가는 거지 이게 지금. 가만히 앉았는데 통할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한다는 것은 살 길을 막 해서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변화가 이렇게 통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에도 하늘이 문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얘기야. 이제 이런 것들 한자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까 무슨 뭐 가당함수 같은 게도 엉터리 설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요? 유아독전 이런 말들이에요. 유아독전 이런 말들이 잘못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오직 나 홀로 존엄하다. 오직 유자 나자 홀로 독자 존엄할 존자니까 글자 그대로 푸니까 오직 나 홀로 존엄하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뜻을 그대로 적용한 거야 지금. 근데 이 속에 이 아가 나가 소아가 있고 대아가 있어요. 대아. 소아 나만을 생각하는 나이. 나만 잘 먹고 잘 살 때 소아 그 나가 소아예요. 소아. 여기 대아는 뭐냐? 모든 나이 모든 나. 이 아는 모든 나를 뜻하지 그냥 나 혼자만의 나만 잘 먹고 살 사이 나가 아니야.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의미지 나 혼자 너를 배제한 나 혼자 존엄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써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하여튼간 공주통이라는 말에 다을 공자를 쓰고 있는데 그때 얘는 곤궁의 공중의 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안석계자예요. 안석을 한자로 쓰면 책상 한자에다가요. 자리석자를 써요. 책상 한자, 자리석자. 방석을 때 쓰는 글자. 근데 저 사전에 보면 이 안석이 책상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 책상 한자 쓴 데서 할 수 있죠. 책상 이런 뜻도 있어요. 네이버 한자 사전에 안석 찾아보면은 언석이 바뀐 말로도 또 써져 있어요. 언석. 언석이 바뀐 말로 써져 있어요. 이 언자가 쓰러질 언자, 기들 언자. 지금
안석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여 호대로 오면서 옛날에 저 임금이 있죠. 일품 이상의 벼슬아치 있다. 70 넘어가는 일품 이상의 벼슬들한테 나란 일을 한다고 일쓴다고 선물을 줘요. 임금이 아랫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거 하사한다고 하잖아요. 하사. 임금이 아랫사람한테 하사 품 하사의 사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 임금이 여러 가지를 주는데 몸이 아픈 신하한테 약도 내려줘. 그게 사약이에요. 사약. 사약. 근데 미운 신하한테는 죽으라고 하는 약을 줘. 그것도 사약이야. 이 사약의 사자를 갖다가 죽을 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줄 사자예요. 줄 사자. 건강해지라는 약도 주고 죽으라는 약도 주는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하도 죽으라는 말에 장면에 사약이란 말이 등장하다 보니까 죽을 사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런데 왜 이제 일품 이상의 70살 넘어가는 벼슬아치들한테 사계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석계자에서 지방이 잘 썼었는데요. 사계장을 주는데 이때 사계장 실질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사계장이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거든요. 집안에 이게 사계장을 받으면은 궤장을 받으면은 집안에 보물을 받은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보틀이다 보면 이 의자로 돼 있어요. 의자. 지팡이야 청려장 이런 지팡이인데 이거 의자로 돼 있다니. 그러니까 이게 괴가 의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가 의미 있다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등바지 있죠. 등바지를 또 표현하는 등바지로도 표현인데 등바지. 그 옛날 높은 벼슬아치들이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책상을 이렇게 앉은 책상 이렇게 놓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 뒤에 보면 등바지 있잖아요. 그 형태. 여러 가지 의미인데 최초의 의미는 그 가운데 최초의 의미는 우리 지금 교재 그림 보면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기대고 있는데 그 옆에 물체가 하나 있죠. 이렇게 기대고 있을 때 이렇게요. 물체. 그것이요. 그거. 글 같은 거 있고 그럴 때에 사람이 편하게 있기 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언석이라는 거예요. 기댄다는 뜻의 자리석자를 썼어요. 근데 이 글자를 갖다가 설명한 걸 보면 요 등받이로도 설명이 돼 있고 뭐 책상으로도 설명이 돼 있고 뭐 의자 같은 걸로 페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글 같은 거 읽을 때 사람이 한쪽 몸을 이렇게 기대는 그런 물건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책상 같은 데에서요, 글 같은 거 읽을 때 몸을 기대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상 한자를 써서는데 원래는 이게 한쪽 몸을 쓰러뜨리고요, 기대는 자리라고 해서 쓰러지는 한자 써서 언석이 바뀐 말이에요. 저도 국어사전 뜻에 따라서 할 때는 이 등받이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불사책 개정판을 내면서요 좀 더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데 도대체 뭐가 제대로 된 의미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이 합당하더라. 이게 사람이 기대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 바라고 요걸 쓰이는 말들 가운데에 뭐 괴한 의계 사계장 괴장년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를 기억한다고 했지만 사계장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사계장이 아까 하면서 일품 이상의 70살 넘은 노인한테 주는 물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라님이요? 임금이? 우리가 저 승경도놀이 종경도놀이라고 이제 옛날 아이들이 벼슬길에 나갔을 때 여러 벼슬 이름을 알기 위해서 저 명절 때요 아이들 주사위 던져서 이렇게 벼슬길 왔다 갔다 하는 놀이가 있는데 그 벼슬길에서 이 최고 높은 것이 1인지와 만인 이상인 영의자라고 생각하는데 영의정 위에 있는 벼슬이 사기장이에요. 사기장.
그 승경도 정정돈돌이 보면은 영의정 우에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고 더 위로 영의정보다 더 위에가 있는데 그 더 위가 사기장이 있다고요. 사기장. 이게 영의정보다 더 위로 치고 오는데 이걸 받은 사람은 국가 원료라고 생각하면 돼. 국가 원료. 그러니까 이걸 괴장을 받은 집안에서는 이걸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이게 착상이라는 뜻하고 있다는데 착상을 나타내는 글자는 혼자 나무 목자를 붙여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분화돼 나와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괴라는 음에서요. 괴라는 음에서 괴라가 뭐 기육 더하기 우 더하기 어 더하기 이 뭐 해가지고 모음이 복모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 우어는 다 생략돼 이 모음만 남아가지고 기가 됐어요. 기가 된 글자가 있는데 육달을 달라붙어서 쓰이거나 또는 나무 뭐 이제 나무 목자가 아니고 저 밥식자예요. 이렇게 쓰는 게 두 개 다 기. 요 글자는 고기 육자가 바뀌는 육달을 달라붙는데 이게 고기란 뜻 위에 몸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뭐 육신. 몸이 무거울 때 육중하다 뭐 할 때 쓰는 육자예요. 고육직척할 때 쓰는 육자예요. 몸에 살을 갖다가 표현했어요. 몸에 있는 살. 살리고 요 글자 관련돼서 시험에 가끔가다 나오는 사자성어가 빙기옥골이 빙기옥골이라는 말인데 미인과 관련된 말이에요. 미인의 조건 가운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흰 살갗, 흰 피부. 오늘날에도 흰 피부를 선호하잖아요, 여자분들. 흰 피부 미인의 기준으로 취급죠. 물론 그 반하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요. 얼음같이 이렇게 투명한 살결, 빙기, 얼음 빙자서 빙기. 근데 옷 같은 그런 골격을 지녔다 이죠. 그래서 미인과 관련된 말의 이 기자고 이거 저 것이 그것도 쓰이는 송기떡. 송기 소나무 석껍질을 갖다 송기라고 송기. 그러니까 옛날 초구목비 생활할 때에 나무 껍질이 대표적인 게 소나무 껍질인데 겉껍질은 못 먹고 속껍질이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거 긁어내가지고 잡고 그거 좀 섞어가지고 떡 같은 걸 만들죠. 그 떡이 송기떡이라고 하는데 그때 쓰이는 기자도 이걸 줬어. 그 다음에 요걸 따라 밥을 못 먹여서 줄인다고 해서 줄일 기자인데 줄일 기자를 이렇게 더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밥식자에다가 거이기 맺기라는 글자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요것은 흉내이 들어서 줄이는 상황이고 이것은 가난해서 줄이는 상황으로 이렇게 구분해 두 개 다 줄일 기자인데 두 개 다 기하선상에 헤매다 뭐 기근이 들다 뭐 할 때 쓰는 허기가 들다 뭐 할 때 쓰는 기자인데 그래서 구분을 진다고 치면은 이것은 흉년으로 줄인 상황 이건 가난으로 줄인 상황이에요. 그런 구분이 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안석계자와 관련된 글자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신기자로 넘어갈게요.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귀신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본다는 사람이 있냐고 하면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있고 못 봤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귀신이 있냐 없냐의 정답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정답이래요. 바로 있다고 한 사람이 있는 거이고 없다고 한 사람은 없는 거죠. 하여튼간 있다고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귀신기자가 만들어졌을 건데요. 그런데 그 귀신기자를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글자인데
일자에서 사람 자 또는 변형해서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도 쓰이는데 밑에 쓰이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문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진 사람이. 그럼 남은 글자, 남은 요 글자가 있을 거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거 이렇게 별도로 귀신 기자 요 글자만 쓰면 이게 귀신 머리불이라는 글자예요. 귀신 머리불. 귀신 머리. 그리고 요것이 문제예요. 지금 요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여자도 있을 거고 남자도 있는데 여자를 표현한다고 치면 이렇게 표현하자 옛날 귀신 여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기자가 이 사람 형태를 이렇게 요 사람이 원전에 서 있어 옆으로 있는 형태지만 여자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여자로 이렇게. 요 형태로도 표현되지만 요 형태로도 표현된다. 이 몸체 자체를 여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이렇게 손이 모아지는 부분 있죠, 이렇게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손이 이렇게 모아지는 부분, 요 부분이 변형된 글자로 이렇게 보는 거 일단은 두 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일정한 부분이 합쳐졌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35년 동안 이 글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달리 설명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남자 여자의 몸의 일부분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손이 모아진 부분을 표현했다고 보고 여기 사사사다 여기서 어떤 또 다른 의미를 막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남자 여자의 몸을 갖다가 일정한 부분을 절장 못 않는 형태고 요것은 이제 귀신 머리를 갖다가 나타내는데 우리가 귀신 가운데 있죠. 귀신도 이게 조상을 모실 때 조상님도 귀신이야. 돌아가신 조상님도 귀신. 그래서 나한테 복을 내리지. 귀신도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귀신이 있고 해로움을 주는 귀신이 있는데 저 옛날 궁중에서 있죠. 궁중에서 나래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또는 임금이 죽고 그럴 때에 악기를 갖다가 몰아내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의 일종이야. 그 귀신이 뭐냐면은 방상시요. 방상시. 이게 원래 본음이 시예요. 나중에 와서 경마다 시가 되고 또는 음이 바뀌어서 지로도 바뀌고 한 글자인데 여기서는 보는 그대로 시로 익혀줘서 방상시. 방상시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방상시인데 이 방자가 네모나타는 게 방성 네모나타는 얘기예요. 이거 모양상자예요. 네모난 모양으로 생긴 귀신이에요. 근데 뭐가 그러냐면 얼굴이 네모나요. 이 안에 뭐예요? 눈이 4개가 있어요. 눈이. 방상시. 그래가지고 임금리 행차 같은 거 일 때 맨 앞에 나가면서 이걸 귀신 형상으로 되어 있는 네모난 형태의 얼굴이라니까요. 이게 악기들을 몰아낸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이게 우리 사자성어 때 이재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물어내는데 귀신으로서 좋은 기술, 나쁜 기술을 물어내는 거죠. 그 방상시 같은 탈을 보면은 네모나게 돼 있어요. 네모나게. 요거 귀신기자도 최초에는 오늘날 이렇게 회계 하나 더 표했잖아요. 네모나게 표현해요. 우리 고문자 보세요. 방상시 같은 귀신탈과 같은 형태예요. 요 형태가 이렇게 네모난 요 형태가 오늘 앞에서도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두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 얼굴과 다른 형태의 가면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나올 때 달을 일자란 말이에요. 달을 일자 이것도 귀신과 같은 탈을 갖다가 두 손으로 들어 쓰고 있다고 봐야 돼. 또는 이 방상시가 손에 무기 같은 걸 들고 있거든요. 악기를 쫓기 위한 무기. 그러니까 요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귀신머리 탈이요. 귀신 탈인데 거기 손에 이렇게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뭐냐면은 두려울 외자에 두려울 외자. 경외시할 때 쓰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다를 이자의 요 형태 또는 두려울 외자의 요 형태 요 형태가 지금 귀신기자 옛날 형태 그때도 이렇게 막 바로만 썼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거라니까요. 사람 여자 남자를 포함한 사람 머리 위에 귀신의 탈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대로면서 생각사자 이런 글자가
오고 구분을 지으려고 회계 하나 더 쪼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고. 이 생각사자 이것은 뭐 그냥 머리요, 사람 머리. 자, 일단은 바로요. 그 귀신 같은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이루어진 글자가 귀신 기자라고 생각해요. 사람 몸을 바탕으로 해서 귀신 같은 탈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지웠지만 다른 일자나 두려울 외자예요. 그런데 보이는 형태가 여기도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귀신 기자가요. 뭐 마귀나 악이는 굶어 죽은 귀신을 말한 거죠. 귀재는 귀신 같은 재주, 지혜롭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귀신 같은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지혜로운 재주를 갖다가 뭐 귀재라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흡혈기나 뭐 신출기문에 다 귀신의 의미는 이런 데 쓰이는 글자가 귀신 글자인데,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해역하는 글자가 예법되네. 6글자나 되네. 귀가 음이 약간 바뀌어서 괴로 바뀌면서요. 흑도자가 달라붙으면 흑덩이겠죠. 흑덩이겠죠. 흑 빼고 그냥 덩이개라고 돼요. 덩이개. 그래서 덩이는 덩이인데 금으로 된 덩이는 금괴라고 오고 은으로 된 건 은괴라고 오는 거죠. 지구를 보면은 큰 땅덩어리들이 다 한 덩어리가 아니고 여러 땅덩어리 합쳐 있어요. 판이론이라고 봐야지. 게이아 이론 같은 보면은 게이아가 땅의 신을 말하는데 신화예요. 땅이 하나가 여러 지구판이 달라요. 유라시아판, 뭐 아프리카판 이런 식으로 땅이 달라가지고 이게 움직여 항상 땅이 움직이다가 어떻게 돼요? 맞붙으면서 하나를 밀고 하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움직임이 생기죠. 그게 지진이에요. 지진이 그렇게 생겨. 원래 지구가 하나의 땅이었는데 막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날 아시아하고 유라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뭐 남아메리카 프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끊임없이 땅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니까. 움직이는데 판과 판이 이렇게 다른 지각판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 흔들림이 생기고, 그 흔들림이 바로 지진인데, 그런 움직임을 갖다가 우리 책에 보면은 지괴 운동이 있잖아요. 지괴 운동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지진이라니까요. 그렇다는 얘기. 지리 시간에 배우죠.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게자예요. 마음이 부끄러우니까 신방면을 붙여서 이렇게 쓰죠. 자괴감이 든다 이거죠. 하늘을 오르러 한점 부끄러웠기를, 뭐 윤동주 시인이 시에도 썼지만요. 자괴감. 그 하늘을 오르러 한점 부끄러운 것이 뜻하는 바에 앙불괴천하니요. 앙불괴천. 윤동주 시인이 앙불괴천이나 사자성을 알고 계셨던 게, 그걸 그대로 시화시켰다고 봐야지. 그 다음에 으뜸개자예요. 으뜸개자는 말두자가 달라붙는데 어떻게 으뜸이 되는지 설명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게 괴가 되면서 말두자인데 이게 구기두자예요. 구기두자. 이게 술이나 장 같은 걸 때는 국자예요. 국자. 이렇게 생겼어. 여기다가 이게 다른 부분이고 이게 자로 부분이에요. 자로 부분. 요거는 뭐냐면 이게 따를 때 요걸 집어해가지고 이렇게 따르는데 자루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쭉 미끄러 들어가서 빠져. 자루 부분이 걸치는 부분이 이게 걸치는. 이게 그래도 같은데. 여기서 나온 것 같잖아. 이 말두자인데 이 말두자가 이제 원래는 구기두자고 구기로 용량 같은 걸 하는데 용량을 쓰는데 이 술 같은 걸 되는 용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술 가운데 있죠. 말술 있어요. 말술. 두주불사 할 때. 옛날 술 가운데 있죠. 큰 병에다 담은 술 대두라고 그러죠. 대두병. 그래서 국이로 세는 용량 걸리는 말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글자가 국이나 말뜻 뒤에 뭐가 있냐면 하늘에 국이처럼 이렇게 생긴 국자가 있어요. 이렇게 7개 별이. 이게 이제 북두칠성으로 관련돼 있어요. 북두칠성이 이게 국이처럼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7개 별이 국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글자가 국이 또는 말 또는 북두칠성과 관련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요 글자의 뜻은 북두칠성인데 맨 처음 북두칠성의 맨 처음 별을 갖다 뜻할 때 요 글자를 써요. 이게 네 개의 별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또 하나를 들어서 요 첫 번째 별인데 그 첫 번째 별과 관련돼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과 관련돼 있고 첫 번째 별 중에 첫 번째가 으뜸이니까 으뜸의 뜻이 있습니다. 으뜸. 여기 말자는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과 관련돼서 나온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단 우두머리를 갖다가 괴수할 때 쓰는 거지. 괴수. 수괴, 괴수. 그 다음에 또 괴로 쓰이는 글자 가운데에 꼭두각시 괴자가 있네요. 꼭두각시 괴자. 사람을 붙여놨는데 사람의 형상을 담은 인형이에요. 사람의 형상을 담은 인형. 우리 저 옛날 토속적인 놀이 가운데에요. 박첨지 놀이라는 놀이가 있어요. 박첨지 놀이. 인형을 이렇게 들고 천을 이렇게 들고 가지고 천에다가 이렇게 인형이 나오면서 이게 마른 사람이 옆에서 들고 오고 막대기 위에다가 사람 인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천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가면서 이렇게 오고 그 마른 자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꾸미는 놀이가 있어요. 그게 박첨지 놀이라는 건데 그 박첨지 놀이에 박첨지의 각시가 바로 꼭두각시였어요 원래. 근데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형을 나중에는 다 꼭두각시라고 하는데 원래 각시가 붙었잖아요. 꼭두각시. 근데 이 인형을 사람이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한다면 사람 손으로 이렇게 조정을. 자 옛날 북한을 갖다가 소련이나 중공이 조정을 하는 나라로 봤어요. 그래서 북한을 갖다가 북괴라고 있단 말이에요. 북괴. 괴례도당 뭐 할 때 쓰는 괴자가 바로 있죠. 뇌자도 꼭두각시 뇌자예요. 꼭두각시 괴례 사람 괴례. 그 다음에 해나무 괴자예요. 나무 목자가 달라붙기 때문에요. 나무 목자가 나무와 관련돼 가지고 해나무 괴자인데 이게 원래는 해나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 글자의 의미 괴자니 괴. 해나무 괴나무에서 나온 말이에요. 괴. 괴나무를 해나무고 또는 뭐 회를 갖다가 또 해화나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불리는 일이 많은 글자예요. 이게 학자수고 궁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궁궐에. 그 열매가 콩꽃틀 있죠. 강낭콩처럼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어. 그 나무가 이 나무예요. 해나무 괴자도예요. 이참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음이 바뀌어가지고 괴가 회로 쓰이고 또는 우리가 저 심을 갖다가 밥심으로 산다. 팔심이 세다 뭐 할 때 쓰는 시읒자를 갖다가 시읒자도 쓰잖아요. 우리가 저 지방에 가면 형을 갖다 성 그렇게 바른단 말이에요. 저도 어려서 성이라고 했지만은 국의 작용 반장 생겨야 돼 이것도요. 그래서 회가 괴가 되는데 시읒자를 시읒자로 바꾸면 쇠가 되는데 단모가 돼서 수까지 왔다고 생각하셔야 돼. 요 글자가 이게 원래는 회라는 놈을 쓰이고 있는 글자인데 이런 배할 때 회, 쇠, 수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풀 가운데 초도가 들어갔는데 풀 가운데 꼭두선이라는 풀가 걸려 있어요. 저는 길거리에서 알면 눈에 보이고 눈에 들어오고 모르면 눈이 안 들어오잖아요. 저는 길거리에서 보면 알 수 있는 풀이에요. 막 이게 무더기로 이렇게 물이 자라는데 요게 꼭두선이를 옛날 사람들이 어디서 썼냐면은 염색을 할 때 썼어요. 염색.
잇꽃 뭐 치자 잇꽃이나 또는 뭐요 붉은 염료로 쓰이는 것이 잇꽃이 아니면은 저 뭐요 지치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료로 쓰지만 이것도 붉은 염료로 쓰이는 걸 텐데 이걸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염료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이다. 꼭뜻은 이거 모이다. 여러 개를 모으는 상황이 수집이잖아요. 수집의 숫자를 이걸 자를 써요. 그래서 자 음이 독초고단 말이에요. 지금 원래 회음도 있지만 소음으로 쓰이는 말로서 수집에 들어갔는데 수집이라는 말이 독초거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글자하고 달리 다른 글자는 다 괴로 익히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요. 꼭두선이 숫자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북기자, 땅 이런 글자, 터질 글자 음이 3개인 글자인데요. 이 글자도 그래서 음이 3개 때문에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글자는 시계를 보니까요. 다음 시간에 넘겨서 설명드리기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